혹시 새벽에 문득 잠이 깨서 이런저런 생각에 다시 잠들지 못하신 적 있으신가요? 며칠 전 저도 새벽 4시에 잠이 깼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는데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돈은 얼마나 더 필요할까?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지난 35년간 재무 설계와 노후 상담을 하면서 만났던 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조건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여유롭게 카페에서 책을 읽고 계시고 어떤 분은 새벽 배달을 나가셔야 하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수백 분을 상담해 보니 알게 된 게 있습니다. 60대 이후 인생 격차는 거창한 이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정말 작은 차이,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막 돈이 만드는 잔인한 격차. 퇴직금 2억이 2년 만에 사라진 이야기. 작년 늦가을 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김철수 씨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67세,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계셨어요. 선생님, 저 정말 바보 같아요.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김철수 씨는 대기업에서 35년을 성실하게 다니신 분이었어요. 퇴직금으로 2억 원을 받으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뭔가 해야겠다 싶었어요. 동네에서 만난 지인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철수야, 치킨집 하나 차리면 월 300은 나와. 내가 아는 집은 500도 번다고. 평생 사무실에서만 일하셨던 분이 갑자기 닭을 튀기기 시작했습니다. 1억 원을 투자해서 말이죠. 처음 한 달은 정말 잘 될 것 같았어요. 동네 사람들도 맛있다고 하고 손님도 꽤 왔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재료를 준비하고 밤 10시까지 기름 냄새와 함께 살았습니다. 하루 14시간씩 서서 일해도 한 달 순수익이 100만 원을 넘기 어려웠어요. 임대료 120만 원, 인건비 150만 원, 재료비에 전기세까지. 계산해보니 제가 받는 돈이 시급 8천 원도 안 되더라고요. 더 힘든 건 몸이었습니다. 35년간 앉아서 일하던 분이 갑자기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아내가 매일 울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면서. 2년을 버텼습니다. 아니, 버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손님이 뚝 끊어졌어요.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투자한 1억 원은 거의 다 날렸어요. 권리금도 못 받았고. 지금 김철수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시급 9천 원에 말이죠. 또 다른 함정, 믿을 만한 사람의 달콤한 유혹. 김철수 씨만이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에 만난 이순자 씨 이야기도 있어요. 이순자 씨는 72세, 평생 절약해서 모은 돈이 8천만 원 있으셨습니다. 어느 봄날 20년 지기 친구가 찾아왔답니다. 순자야, 너만 알려주는 거야. 이 투자 상품 하면 6개월 만에 돈이 2배가 돼. 친구가 보여준 자료에는 그럴듯한 그래프들이 있었어요. 해외 투자 회사 이름도 그럴듯했고 수익률 표도 화려했습니다. 20년 친구가 날 속일 리야 없잖아요. 결국 8천만 원을 모두 투자하셨어요. 처음 2달은 정말 수익이 났다고 연락이 왔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친구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투자 회사에 전화해도 받지 않고 사무실에 가보니 이미 텅 비어 있었어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바보였나요? 이 나이에 이럴 줄 몰랐어요. 73세의 나이에. 이순자 씨는 지금 식당 일을 나가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혹시 이런 이야기들 들으시면서 나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왜 그렇게 쉽게 속을까? 왜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할까? 그런데 직접 겪어보니 알겠더라고요. 노후 불안이 클수록 대박에 대한 유혹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조급함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권하면 의심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우리 나이 되는 정이 많잖아요. 설마 나를 속이겠어? 하는 마음이 앞서죠.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데 완전히 다른 길을 걸은 분들도 있었어요. 김철수 씨와 같은 회사에 다녔던 박영희 씨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박영희 씨도 67세에 퇴직하시고 퇴직금도 비슷하게 2억 정도 받으셨어요. 하지만 선택이 달랐습니다. 저는 평생 회계 일을 했으니까 이걸로 뭔가 해보자 생각했어요. 작은 사무실 하나를 얻으셨습니다. 동네 소상공인들의 세무 관리를 도와주기 시작하신 거죠. 30년 넘게 해온 일이니까 모르는 게 없었어요. 처음에는 월 50만 원 정도였어요. 그래도 제가 할 줄 아는 일이니까 힘들지 않았어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세무서 신고도 정확하게 해주시고 절세 방법도 알려주시니까 손님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지금은 어떠실까요? 젊은 직원 둘을 고용할 정도가 됐습니다. 월 수입이 500만 원 넘게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 들어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그리고 뭔가 새로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 스트레스도 없고. 돈 문제,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의 격차를 피하려면 말이죠. 첫째, 평생 해온 일로만 뭔가를 시작하세요. 김철수 씨가 35년간 해온 사무직 경험을 살렸다면 어땠을까요? 세무사무소 보조, 중소기업 컨설팅, 이런 쪽으로 접근했다면. 둘째, 너만 알려준다는 이야기는 100% 의심해 보세요. 정말 좋은 기회라면 왜 나한테만 알려줄까요? 자기가 하겠죠. 이건 정말 확실합니다. 셋째,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오히려 여유가 있잖아요. 6개월, 1년 생각해봐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돈만 있다고 해서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더 큰 격차를 만드는 게 또 있습니다. 이마. 건강이 만드는 더 큰 격차. 엘리베이터가 멈춰 선 순간 바뀐 두 인생. 조성민 씨와 김병호 씨, 둘 다 74세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계세요. 3년 전 어느 날 두 분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가야 했어요. 2층쯤에서 갑자기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3층에 도착했을 때는 한동안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있어야 했죠. 두 분 모두 같은 생각을 했어요. 40대 때는 10층도 뛰어 올라갔는데, 아, 이제 나도 늙었구나. 하지만 그 다음이 달랐습니다. 조성민 씨의 선택, 이대로는 안 되겠다. 조성민 씨는 그날 이후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해야겠어. 다음 날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0분, 20분도 힘들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도 아프고.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나갔어요. 비가 와도 우산 들고 나가고, 추워도 두껍게 입고 나갔습니다. 한 달 후, 20분 걷기가 편안해졌어요. 2달 후에는 30분, 3달 후에는 1시간도 거뜬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걷기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자전거도 타기 시작했습니다. 양재천을 따라 한강까지 가는 코스를 만들었어요. 김병호 씨의 선택,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반면 김병호 씨는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냐? 무리하면 안 되지. 그날 이후 더 조심스럽게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아예 외출을 안 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드니까 말이죠. 괜히 나갔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해? 집에서 조용히 있는 게 낫지. 점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TV 보는 시간도 길어졌고 밖으로 나가는 일도 줄어들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다 바쁘고 나 같은 늙은이랑 뭘 하겠어. 3년 후 두 사람의 극명한 차이. 3년이 지난 지금 두 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성민 씨를 만났을 때 정말 놀랐어요. 3년 전보다 오히려 더 건강해 보이셨거든요. 요즘 매일 아침 7시에 자전거 타고 한강까지 갔다 와요.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전혀 안 힘들어요.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서예 수업을 듣고 계시고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등산하는 모임도 만드셨대요. 요즘이 제 인생에서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김병호 씨는 어떠셨을까요? 3년 사이에 많이 수척해지셨더라고요. 당뇨가 생겼고 무릎 관절염도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병원비가 한 달에 50만 원은 나와요. 혈압약, 당뇨약, 관절 주사. 끝이 없어요. 더 안타까운 건 점점 외출하기 어려워지셨다는 거였어요. 보행기 없이는 걷기 힘들어지셨거든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죠. 그런데 나가기도 힘들고. 이게 늙는 거겠죠, 뭐. 혹시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무너진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건강을 잃으면 돈 문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해집니다.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는 건 당연하고요. 간병비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3년간 치료비와 간병비로 2억 원을 쓰셨어요. 평생 모은 돈이 몇 년 만에 바닥났죠. 더 무서운 건 고립이에요. 몸이 불편해지면 외출이 어려워집니다. 사람들 만나는 게 힘들어져요. 그러면 우울감이 찾아오고 이게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하루 3시간의 기적.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하루에 3시간 이상 집 밖으로 나가신다는 거예요. 에이, 그게 뭐가 어려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나갈 이유가 없어져요. 회사도 안 가고, 특별한 약속도 없고, 집에 오래 있으면 저절로 우울해집니다. 걷지도 않게 되고, 사람 만날 일도 없어지고, 그러다가 정말 고독사하는 거예요. 반대로 밖으로 나간다는 건 자신을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거울을 보고 머리를 빗어요. 계절에 맞는 옷을 입고 사람들과 마주쳐야 하니까. 최소한의 몸단장은 하게 되죠. 걷는다는 것도 온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비타민 D도 합성되고 세상의 변화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복지관이라는 최고의 선택지. 작년에 복지관에서 만난 김영순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김영순 씨는 69세 남편을 잃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2년 전까지는 거의 집에서만 지내셨대요. TV만 보고 밥 먹고 잠자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던 중 이웃집 할머니가 복지관에 가자고 권하셨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어요. 모르는 사람들이랑 뭘 하겠어요? 하지만 한번 가보니까 생각이 바뀌셨대요. 서예 수업을 들었는데 붓을 잡고 글씨를 쓰는데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복지관에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서예, 요가, 노래교실은 기본이고 스마트폰 교육, 영어 회화까지
50개가 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있어요.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함께 점심도 먹고. 요즘이 70년 살면서 가장 바쁘고 즐거워요. 지금 김영순 씨는 복지관의 단골이 되셨어요. 서예 수업, 요가, 봉사활동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아주 작은 선택에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TV부터 킬 것인가, 양치부터 할 것인가, 점심 후에 바로 누울 것인가, 10분이라도 산책할 것인가, 승강기가 고장났을 때 포기할 것인가, 천천히라도 계단을 오를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1년, 2년 쌓이면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조성민 씨가 74세에 시작해서 지금 77세인데도 젊은이들보다 건강하잖아요. 늦은 때란 없어요. 만약 지금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하루 3시간 정도 집 밖으로 나가보세요. 갈 곳이 없어도 괜찮아요. 동네 한 바퀴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돈도 있고 건강도 좋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게 있습니다. 산막. 관계가 만드는 가장 깊은 상처. 38년 부부의 마지막 대화. 작년 여름, 제 사무실에 들어선 최진호 씨 부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두 분 다 말이 없으셨거든요. 38년을 함께 살았다는 부부가 마치 남남처럼. 선생님, 저희 이혼하려고요. 부인이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목소리에 분노보다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고요. 최진호 씨는 대기업에서 35년 가까이 일하셨어요. 그 흔한 회식도 거의 안 하고 외도 한 번 없이 성실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하셨죠. 집안일은 당연히 부인이 다 담당하셨어요. 아이들 교육, 살림, 시댁 모시기까지 35년간 혼자서 감당하셨던 거죠. 3년 전 퇴직하시고 나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하루 24시간을 집에서 보내게 된 남편. 할 일이 없으니까 부인이 하는 일 하나하나에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밥은 언제 주냐? TV 소리가 너무 크다. 청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김치가 너무 짜다. 부인이 말씀하시더라고요. 38년간 제가 혼자 다 해왔는데 갑자기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남편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였어요. 나도 답답해. 평생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자꾸 잔소리하게 돼. 16.6%의 현실, 황혼 이혼. 혹시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요즘 황혼 이혼이 정말 많이 늘고 있어요. 30년 이상 결혼 생활 후에 이혼하는 비율이 16.6%나 됩니다. 거의 육상 중 일상꼴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남편은 평생 일만 했어요. 집안일은 거의 안 해봤고 부인과 깊은 대화도 별로 없었어요. 남자는 밖에서 돈 벌고 여자는 집안을 지킨다는 역할 분담이 명확했으니까요. 그런데 은퇴 후 갑자기 24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니까 서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게다가 부인 입장에서는 30년 넘게 참아왔던 불만이 폭발합니다. 평생 나 혼자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이래라 저래라. 더 이상 못 참겠어. 황혼 이혼의 진짜 무서운 현실. 황혼 이혼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혼자가 되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재산 분할이 들어갑니다. 평생 모은 돈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집도 팔아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1인 가구가 됩니다. 2인 가구보다 생활비는 훨씬 많이 들어요.
집세, 식비, 의료비, 모든 게 비효율적이 돼버리죠. 더 큰 문제는 외로움이에요. 30년을 넘게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면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실제로 황혼 이혼 후 우울증에 걸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남성들이 더 힘들어 하세요. 집안일을 못하니까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거든요. 반대편 이야기, 위기를 기회로 만든 부부. 그런데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한 부부도 있었어요. 같은 시기에 만난 박순례 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박순례 씨 남편도 비슷한 나이에 퇴직하셨는데 준비를 다르게 하셨더라고요. 남편이 퇴직하기 1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함께 요리 수업부터 들었죠. 처음에는 남편이 싫어하셨대요. 남자가 무슨 요리를 배워. 창피해서 어떻게 가. 그래도 부인이 계속 권했어요. 나 혼자 평생 할 순 없잖아. 이제는 함께 해야지. 결국 함께 수업을 들으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대요. 칼질도 어설프고 간도 못 맞추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남편이 점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남편이 저보다 요리를 더 잘해요. 새로운 레시피도 찾아오고 유튜브 보면서 열심히 배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약속을 하셨대요. 매일 3시간씩은 따로 외출하기로 했어요. 24시간 붙어 있으면 답답하니까. 남편은 오전에 등산 모임이나 산책을 나가고 부인은 오후에 복지관 프로그램을 들으러 가세요. 저녁에 만나면 서로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요. 할 이야기가 많아졌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니까. 지금 이 부부는 여행도 함께 다니시고 동네 탁구장에서 복식 경기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40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서로를 새롭게 알아가는 것 같아요. 가족과의 건강한 경계선. 부부관계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와의 관계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요. 요즘 캥거루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 집에서 계속 사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지난달에 만난 김정숙 씨 이야기를 간단히 해드릴게요. 김정숙 씨는 65세, 아들이 35세인데 아직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는 다니지만 생활비는 한 푼도 안 내놔요. 오히려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부모님께는 용돈도 안 드려요. 반대로 자녀가 계속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엄마, 500만 원만 빌려줘. 꼭 갚을게.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돼서 이번만 도와주세요.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돈을 요구받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경계선이 없다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허용하면 안 됩니다. 특히 돈 문제는 더욱 그렇고요.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돈은 피보다 진하다. 제가 35년간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본 케이스가 있어요. 형제간에 돈 빌려주고 받지 못해서 평생 안 보고 사는 경우, 자녀에게 사업자금 대줬다가 망해서 노후 자금까지 날린 경우, 심지어 부모님 유산 때문에 형제간의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경우도 봤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돈은 피보다 진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가족과의 돈 거래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빌려주면 받지 못할 각오를 하거나 아예 안 빌려주는 게 낫습니다. 관계 회복은 가능합니다. 혹시 지금 가족 관계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만난 한 부부는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화해하셨어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셨거든요. 70세에 시작해서 자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신 분도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부부라면 매일 3시간씩 따로 시간을 보내보세요. 자녀 문제라면 분명한 경계선을 그어보세요. 관계도 결국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사막. 모든 격차의 뿌리, 작은 차이의 비밀. 새벽 4시, 두 사람의 완전히 다른 아침. 다시 새벽 4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비슷한 조건에서 시작한 분들이 몇 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작년에 만난 두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철민 씨와 김동수 씨. 둘 다 68세, 같은 회사에서 퇴직하셨어요. 퇴직금도 비슷했고, 가족 구성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3년 후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철민 씨는 여전히 건강하셨고, 작은 컨설팅 사업도 잘 되고 있었어요. 부인과의 관계도 좋으셨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셨더라고요. 김동수 씨는 솔직히 많이 힘들어 보이셨어요. 창업에 실패하셨고, 건강도 안 좋아지셨고, 부인과도 자주 다투신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의 차이가 뭘까 궁금해서 자세히 물어봤어요. 아침부터 시작된 작은 차이. 이철민 씨의 하루는 이랬어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요.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서 세수부터 해요. 그 다음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아내와 함께 아침을 먹어요. 8시에는 집을 나가죠. 김동수 씨는 어떠셨을까요? 요즘은 9시, 10시에 일어나요.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부터 봐요.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그러다 보면 점심시간이 돼요. 점심 먹고 낮잠 좀 자고 저녁에도 TV 보다가 잠들어요. 이 작은 차이가 3년 동안 쌓이면서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낸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선택의 차이를 만든다. 더 자세히 물어보니까 두 분의 생각 자체가 달랐어요. 이철민 씨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선택이 1년 후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부터 볼까? 아니면 세수부터 할까? 스마트폰 보면 하루가 그냥 흘러가 버려요. 세수하고 시작하면 하루가 깔끔하게 정리돼요. 김동수 씨는 이랬어요. 은퇴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평생 고생했는데 뭘 그렇게 바쁘게 살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공적인 노후의 3가지 비밀. 35년간 수백 분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째, 미래를 생각하세요. 오늘 이 선택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당장의 편함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택해요. 둘째,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내일부터 매일 1시간씩 운동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오늘 10분만 걸어보자 이렇게 시작하세요. 셋째, 꾸준함을 중요시하세요. 한 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노후 준비의 진짜 핵심, 삼축 균형. 제가 상담하면서 발견한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노후를 성공적으로 보내시는 분들은 3개 축의 균형을 잘 맞추시더라고요. 첫 번째 축, 돈. 평생 경험을 살린 안전한 수입원 확보, 무리한 투자나 창업 피하기, 금융 사기 경계하기. 두 번째 축, 건강. 매일 3시간 이상 외출하기, 꾸준한 운동 습관 만들기,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 갖기, 복지관 같은 인프라 적극 활용하기. 세 번째 축, 관계. 부부간 존중과 배려하기, 가족과 건강한 경계선 지키기, 새로운 인간관계 만들어가기, 하루 3시간은 따로 보내기. 이 3축이 균형을 이룰 때 정말 품격 있는 노후가 시작되더라고요. 인생의 나이값. 나이값을 한다는 말이 있죠.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정말 나이값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랑하지 않으세요. 우리 아들이 어느 회사 다닌다. 우리 집이 얼마다. 이런 이야기 안 해요. 남의 흉을 보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 험담하거나 비교하지 않아요. 지적하려 들지 않으세요. 너는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간섭하지 않아요. 대신 어떻게 하시느냐?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주세요.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젊은 사람들한테도 배울 점을 찾으려고 하세요. 이런 분들 곁에 있으면 저절로 마음이 편해져요. 아,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생각이 들거든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내일보다 오늘이 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 중에 가장 젊을 때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만끽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과 좋은 이야기 나누시고 맛있는 것도 함께 드세요. 가고 싶은 곳 있으면 다리 아프기 전에 가보시고요. 나중에 시간 되면, 나중에 돈 모으면, 나중에 건강해지면. 이런 나중은 없어요. 무조건 지금입니다. 습관이 운명을 만듭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다. 따라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60대 이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하는 행동, 점심 후에 하는 선택, 저녁 시간을 보내는 방법. 이런 작은 습관들이 1년, 5년, 10년 쌓이면서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좋은 습관은 시작하기 어렵지만 한 번 자리 잡으면 저절로 굴러가요. 나쁜 습관은 쉽게 시작되지만 나중에 끊기 정말 어렵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부터 좋은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가세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간단 명료한 3가지 선택.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60대 이후의 인생 격차는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정말 작은 일상의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3가지 간단한 선택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선택, 하루 3시간 밖으로 나가기. 내일부터 하루에 3시간은 집 밖으로 나가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트에서 장 보는 것도 좋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도 좋아요. 복지관에 가서 프로그램 들어보는 것도 좋고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비가 와도 추워도 귀찮아도 3시간만 밖으로 나가세요. 두 번째 선택, 가족과 돈 거래 절대 금지. 가족과는 절대 돈 거래를 하지 마세요. 빌려달라고 해도, 투자하자고 해도, 사업하자고 해도 일단은 안 된다고 하세요. 매정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족은 사랑으로 관계를 맺는 거지 돈으로 맺는 게 아니잖아요. 돈 문제로 가족 관계가 깨지는 걸 정말 많이 봤거든요. 세 번째 선택, 평생 경험을 활용한 작은 일 시작하기. 여러분이 평생 해온 일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 경험과 지식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거창한 사업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35년간 사무직 했다면 세무 관련 일, 30년간 주부 생활했다면 요리나 육아 상담, 평생 기술직 했다면 작은 수리 서비스, 여러분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곳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하세요.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혹시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70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신 분도 있고 75세에 부부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신 분도 있어요. 80세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신 분도 계시고요. 늦은 때란 없어요. 지금이 새로운 시작의 때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나이 드는 게 두려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되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이 들면 이런 재미도 있구나. 이런 여유도 생기는구나. 이런 지혜도 생기는구나.
여러분의 품격 있는 나이듦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습관부터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세요? 새벽 4시에 잠이 깨더라도 이제는 걱정보다는 오늘은 뭘 해볼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이듦의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